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제목을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기초수급자 대변화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복지 정책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한 번만 놓쳐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수급자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혜택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잡한 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25년부터는 예산이 더 확대되었고 신규로 약 7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디딤돌 소득 제도입니다. 아직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훨씬 간단한 조건으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는 소득, 재산, 자녀 유무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따져야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5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 중이었지만 자녀의 주소지 문제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바로 디딤돌 소득입니다. 이 제도가 서울 외 지역으로도 확대된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억울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년도 넘은 오래된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그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팔리지도 않고 수리도 어렵지만 정부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막아버린 겁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4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역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자신의 생계도 빠듯해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정말 절실한 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기준 때문에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이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바로 디딤돌 소득이라는 건데요.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재산조사, 가족 구성 따지기, 자녀 유무 같은 건 묻지 않습니다. 딱 하나 지금 얼마 벌고 계세요? 이것만 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소득이 60만 원이라면 부족한 40만 원의 절반인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 최대 94만 7천 원, 2인 가구 최대 156만 5천 원, 3인 가구 최대 200만 3천 원, 4인 가구 최대 243만 5천 원. 이 제도의 장점도 정말 많습니다. 첫째, 신청이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소득만 증명하면 됩니다. 둘째, 기존 수급자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소득이 늘어나도 바로 혜택이 끊기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넷째, 병원비나 교육비는 그대로 지원됩니다. 생활비만 새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3년간 약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험해 본 결과 취업률이 31% 증가했고 스스로 자립에 성공한 비율도 8.6%에 달했습니다. 기존 제도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낸 셈이죠.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다음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자는 겁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동의입니다. 서울시 혼자선 전국 확대가 불가능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문제입니다. 이 제도를 전국에 시행하려면 최소 13조 원에서 많게는 36조 원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법 개정입니다. 국회에서 새로운 복지법안을 통과시켜야 제도화가 가능하거든요. 아직 정확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서울형 장기요양 같은 제도들도 모두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공임대 아파트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서울입니다.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제도도 처음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것이었죠.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실험하고 효과가 입증되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딤돌 소득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3년간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취업률이 31% 증가했고 자립에 성공한 가구도 8.6%에 달했습니다. 성과가 분명하니 전국 확산도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올해부터 서울 외 지역에서 디딤돌 소득이 시작됐다는 말 혹시 어디서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잠깐. 지금은 서울에서만 시행 중이고 전국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어서 디딤돌 소득의 장점과 우려점, 그리고 실제 전국 확대 가능성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제도에서 탈락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 오래된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 이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이 안정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일할 의욕이 생깁니다. 갑자기 혜택이 끊기는 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첫째, 오직 소득만 보다 보면 개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같지만 병원비가 더 많이 드는 사람은 더 힘들겠죠. 둘째,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은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지속성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도 바닥날 것이라는 걱정, 복지 재정은 부족한데 정치에 돈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불만, 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든 건 바로 어르신 여러분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나라가 어르신을 지켜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국회의 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법 없이 전국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대통령의 최종 승인도 필요합니다. 행정적으로 넘어야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셋째,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전국 시행엔 최소 13조 원에서 36조 원이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 청년 일자리처럼 처음엔 시범, 나중엔 전국 확대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소득 역시 서울의 성공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 매달 생활비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 누구보다 어르신들이 더 자주 하시죠. 그런데 디딤돌 소득 제도는 그런 불안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보장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실제로 식비나 약값에도 여유가 생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일할 의욕도 살려줍니다.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지원이 확 끊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라서 일을 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스스로 벌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여러분, 장점만 있는 정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득만 기준으로 본다는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81세 박금자 할머니와 76세 김춘자 어르신이 모두 월 8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박 할머니는 건강하셔서 병원비가 거의 안 들지만 김 어르신은 매달 병원비로만 30만 원이 나가요. 실제 생활 여건은 완전히 다르겠죠? 이처럼 같은 소득이라도 생활 사정은 천차만별인데 이 차이를 제도가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수급자가 늘어나면 결국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려면 법도 바뀌어야 하고 정치 상황도 안정돼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한 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딤돌 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 오래된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자동차 한 대 있다고 예전에 살던 집이 아직 본인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디딤돌 소득은 이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이고 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도는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서울시 복지 포털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 상담은 02-2133-8436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서울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라 신규 신청은 어렵지만 전국 확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도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엔 월 183만 원까지만 생계급여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약 195만 원까지 수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려 7만 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점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젠 그런 불합리한 기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초생활수급 받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만 넘어도 또는 재산이 9억 원만 돼도 부모님은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연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재산 기준은 12억 원까지 완화됐습니다. 이 말은 곧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도 부모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였는데요. 이제는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기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일을 하셔도 불이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 20만 원에 더해 30%를 추가 공제해 주니까 조금씩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확실히 복지 제도가 점점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느껴지시죠? 물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의료급여 쪽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1년 동안 병원에 365번 이상 방문하시는 경우엔 본인 부담금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니셔야 하는 분들은 예외 적용이 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진료받을 때 병원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변화도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가 기존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되었거든요. 작은 금액 같지만 매달 받는 수당이니 자잘한 약값이나 생필품 구입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런 변화들만 봐도 정부가 어르신들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조금씩 더 잘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딤돌 소득 제도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정보 혼자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고민 중인 분들 혹은 이미 수급을 받고 계신 이웃이나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나온 변화된 기준을 꼭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복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